안녕하세요.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공중보건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저랑 공중보건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잠깐 잔소리 비슷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2024년도에 그 공개된 문제, 비공개된 문제 4지역을 평균을 좀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념은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 건강의 정의, 오늘 배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역사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한 4문제 정도 나왔고요. 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예, 역학입니다. 평균 6.7 문제 정도 나왔어요. 역학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보건행정 쪽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공중보건 문제야, 보건행정 문제야 이러면서 헷갈릴 정도로 보건행정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는 4문제, 올해도 평균 냈더니 3.5문제 정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환경보건입니다. 환경보건은 3.3문제 정도 나왔는데 과거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시 환경보건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식품위생, 보건영양 쪽 나오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자보건 인구 통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자, 정신건강하고 노인보건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문제씩 그래서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역학에 일단 시간적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건행정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실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2024년도에 나왔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 보시면 공중보건의 발달사, 역사 부분은 여전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자, 1차 보건의료, 요거 배우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1차 보건의료하고 양대 산맥을 이룬 게 헬스플랜 2030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나와요. 1차 보건의료 나오면 헬스플랜 2030이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대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질병하면은 질병의 자연사가 있거든요. 그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리벨 클락. 이 사람도 거의 단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공중보건의 특성, 여기 한번 시험지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뜨고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 요게 좀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그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대부분 개인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개인 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업의 대상을 크게 3개로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그 모형에 딱 맞는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학 쪽입니다. 자, 일단 역학 쪽 보시면 노란색 되게 많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산하는 거요. 감염력, 계산하는 거, 동력, 치사율 이런 거 좀 나왔었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교차비, 그리고 비교 위험도, 또 일명 상대 위험도 계산하는 게 끊임없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요. 연구 방법에는 단면 조사 연구, 그 다음에 기술 역학,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 여기서 단골은요, 원래 코호트 연구였거든요. 코호트 연구는 계속 단골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전 역학이나 이론 역학, 실험 역학 이런 애들은 별로 나오지 않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번에 나왔었어요. 결국 우리 역학은 이제 중요한 게 다 문제가 나올 때는 나오니까 조금 덜 중요했던, 그래서 조금 소홀히 했던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전 역학이나 이론 역학도 저는 시간적 투자를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자연사, 그래서 질병에 6가지 고리가 있거든요. 그 6가지 고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거기 중에서도 보균자 또는 치명률, 치사율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질병의 모형에는 역학적 삼각형 모형, 수레바퀴 모형, 거미줄 모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골은 당연히 역학적 삼각형 모형 요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자주 나왔던 게 수레바퀴 모형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거미줄 모형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미줄 모형은 만성퇴행성 질환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딱 맞는 모형이거든요. 근데 요 모형이 왜 안 나올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요 모형이 일단 시간 맞춰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골은 면역입니다. 면역의 종류. 그래서 특히 요번에 나온 거는 자연 수동 면역. 요게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방접종.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은 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계속 그 순서대로 외워라. 태어나서 뭐를 맞고, 4주가 됐을 때 뭐를 맞고, 2, 4, 6개월이 뭐를 맞고, 아예 외우라고 제가 공식처럼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요거 꼭 정말 필수적인 예방접종은 정말 필수다. 암기하는 게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해서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진짜 복불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질병이 나왔어. 그럼 이제 맞추는 거고, 내가 별로 신경 안 썼던 질병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게 이제 인플루엔자, 그리고 요번에 나왔던 건 이제 소아마비, 뜬금없이 소아마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워낙 단골이었으니까, 나올 게 나왔구나라고 인정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유행하는 3대 유행병이 있거든요. 그게 신중군 출혈열, 렙토스피라.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좀 나왔었고, 나머지 법정 감염병,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1급, 2급, 3급, 요번에는 2급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외에도 만성적으로는 당뇨병, 대사성 증후군,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나왔습니다. 요번에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검역감염병이요. 검역감염병 하면 워낙 유명한 검역감염병.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병의 최대 격리시간,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최대 잠복기가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역시 요번에는 그 개념을 묻는 역학의 목적. 그래서 혹시 개념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썼던 분들이 있었을 거야. 이런 분들은 좀 당황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역학의 목적. 그 다음에 또, 자, 보시면 만성질환. 만성질환의 역학적 특성. 뭐 이거는 워낙 우리나라가 만성질환이 많다 보니까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구나. 특히 비만에 대해서 비만 계산하는 방법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보다는 귀찮아요. 암기할 게 많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암기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또 변함없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 통계 쪽이요. 통계 쪽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너무 싫다, 이해하기 힘들고, 대학교 때도 포기했었던 게 통계잖아요. 근데 이 통계 부분은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한 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산출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산출식이 나올 거란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이게 산출식이 있는데 요 식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골은 확률 표출법, 층하 무작위 표출법, 단순 무작위, 집약 표출법, 뭐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 평균, 중위수, 최빈값, 이걸 아예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내가 본인이 산술 평균을 아느냐, 중위수를 아느냐, 최빈수를 아느냐, 최빈값을 아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통계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변이계수입니다. 여기 좀 단골이었었는데 요번에는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모자보고 및 인구 쪽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식이 나오죠. 그래서 비례 사망 지수, 그리고 영아 사망률, 총 재생산율, 조출생률, 구하는 식, 이걸 좀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자, 아무래도 단골은 알파 인덱스,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인덱스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구 변천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단골 문제가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모자보건의 정의, 영유아, 모성, 임산부, 신생아, 이거 정의 우리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프카 스코어.
아프가르 점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애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지 그걸 이제 아프가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래서 매겨서 이 아이의 색깔, 그 피부 색깔도 좀 보고 울음소리도 보고 그다음에 반사 같은 걸 잘 하는지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아프가 스코어인데 이거를 뜬금없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그 의학 쪽에 전공이신 분들은 또는 보건 쪽에 전공이신 분들은 이걸 답을 썼을 텐데 이쪽이 전공이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종사자 예방접종 이것도 좀 약간 낯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있었구나. 결국 성인 예방접종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간호사의 경우에는요, 간호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3학년 때 실습을 가거든요. 그럼 실습 가기 전에 예방접종을 다 맞습니다. 거의 11대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방접종도 또 물어볼 수도 있어. 왜냐면 산후조리원 종사자 예방접종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예방접종을 물어볼 수도 있어서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그 이론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보건이요. 학교보건은 학교보건법의 내용을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학교보건법 안의 내용이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시험 문제가 나왔어서 이것도 좀 당황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단골은 패널, 세미나. 이거 좀 단골이니까 이건 당연히 맞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역이요. 보호구역, 이것도 역시 단골인 건 아실 거고, 이것도 역시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학교 보건하면서 정말 의아해하는 게 보건교사의 직무가 좀 자주 나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건교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건교사의 직무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왜? 보건교사의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양이 많기 때문에 너네 설마 이거 못 외웠겠지? 이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건강이요. 정신건강 시험 문제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히 이 법 이름 좀 보세요. 이렇게 길어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이념.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노인 보건사업 수행 접근 원칙.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론할 때도 알려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을 거야. 그러면 노인분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도 이런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만약에 개념이 잡혔다면 답은 쉽게 쓰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번 문제는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의 단골은 당연히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장애, 우리나라는 14등급인 건 아시죠? 이 장애 등급을 물어보는 결국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이 특성을 묻는 질문이 좀 나왔었고 그뿐이 아니라 가시광선을 묻는 시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외선, 적외선만 공부했지 가시광선은 별로 공부를 해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게 슬쩍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문제가 나왔었다 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거는 뭐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인데 이번에는 도수율을 이제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은 워낙 시험 문제 단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시건강진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인리 법칙 아시죠? 워낙 유명한 법칙.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환경보건입니다. 자, 환경보건에는 우리 유명한 삼총사가 있어요. BOD, COD, DO. 이 중에서 이번에는 BOD를 묻는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기 쪽으로 들어가시면 4대 온열 요소 중에 기온, 기류, 그 다음에 기습, 복사열. 네 알고 계시죠? 이 중에서 복사열이 이제 요 시험 문제 나왔고 잘 안 나오는 쪽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포차.
그 다음에 불쾌지수. 시험 문제 불쾌지수는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나왔었다는 거고, 그럼 이제 물로 가시면서 소독이요. 특히 염소소독, 여기 나왔습니다. 염소소독, 그 다음에 요번에는 활성온이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성온이법을, 활성온이법은 그냥 이런 거야 라고 개념만 알았다면 여기 조금 당황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활성온이법. 그 다음에 가스 쪽으로 가셔서 질소가스. 그리고 아황산가스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산소 중독증. 그래서 산소 중독증은 제가 뭐 예로도 많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쉽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모그 하면 LA 스모그가 있고 런던 스모그 있는 건 아시죠? 이번에는 런던 스모그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얘는 워낙 유명한 애니까 역시 맞아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와 관련된 협약, 전 세계적인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리우 회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우 회의는 대박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해에 4개의 회의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리우 회의, 그래서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이거는 그냥 쿡 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환기에서는 송풍식 환기법, 요거를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특히 요 활성온이법이 좀 깊게 들어갔다는 거 외에는 나머지 다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에서 보시면 이제 식중독은 워낙 단골이기 때문에, 근데 식중독은 요번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보툴리누스. 그 다음에 혹시 낯설었을래나 세데우스 식중독, 요거 분명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낯설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이렇게 4개의 식중독을 묻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보존 방법에 여러 가지 절임법, 가열법 이런 것들이 나왔었다가 요번에는 크게 해갖고 물리적인 처리 방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분류를 좀 해야 되는구나, 분류를 해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 질문이 좀 나왔었고, 기초대사량이요. 얘는 왜 시험 문제 안 나오지?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외울 게 좀 많아서 좀 걱정은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왔습니다. 기초대사량. 그냥 비타민 부족, 뭐 비타민 A, B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 단골이잖아요. 역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중에서는 아니사키스 요충증. 얘도 워낙 유명한 기생충이니까 요거 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행정이요. 보건행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적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생활 살아오시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보건행정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답을 쓰셨던 게 국민건강보험 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단골은 진료비 지불제도 중에서 해이벌수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포괄수까지. 결국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이벌수까지, 포괄수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WHO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간적 투자 많이 했고, 예전에는 또 WHO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롬머의 보건의료 체계. 롬머 워낙 유명하신 분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반드시 통성명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법이 뭐 지역보건법도 단골이고, 근데 이번에 의료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의료법은 워낙 우리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의료법은 웬만한 내용들은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냥 계속해서 보건행정 보시면, 자, NHS, NHI 워낙 유명한 거 아실 거고, 근데 요번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자,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제도의 개념, 구성요소. 제가 요거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라. 왜냐면 WH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답을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 중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얘도 국민건강보험법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요것도 제가 알려드렸을 거고, 요거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비용 편익 분석이요. 물론 내가 보건행정을 공부했었어. 아주 쉽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행정 공부 잘 안 하고요. 공중보건만 했어요. 그리고 전공도 여기 전공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비용 편익 분석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행정 부분이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은 식으로, 넓은 분량이 시험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보건행정은 좀 시간적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평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맨날 그랬잖아. 18대 2의 법칙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 쉬워. 내가 알고 있는 걸 충분히 풀 수가 있어. 근데 2문제는 이게 뭐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잘 모르겠는데 결국 18대 2의 법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훑어봤지만 단골 문제 여전합니다. 결국 단골 문제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골 문제는 내가 틀렸어. 그러면 합격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 증가 속도가 빠른 역학입니다. 그래서 역학은 진짜 과목을 따로 띄어서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조금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보건행정은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넓은 내용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난이도를 보면 중상 정도, 제발 상은 아니야. 그죠? 근데 중상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다. 결국 가장 큰 결론은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할 때 대강 공부하면 안 된다. 옛날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그냥 외우면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암기 위주가 아니라 암기 플러스 이해,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수업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업하기 전에 이 칠판에다 오늘 배울 거를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때는 책을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저를 보시면 돼. 저를 보시고 이런 거 강의하려나 보다라고 머릿속으로 감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인 쑥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책을 봅시다 라고 하면 책을 보면서 자,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다 보면 여기 좀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줄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자, 리마인더, 배운 것을 상기시켜야 돼.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자, 오늘 배운 거 쭉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3시간 수업을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 얘기했던 거를 세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면 아주 오래전에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죠? 굉장히 좀 이렇게 그만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결국 자, 오늘 하루에 3번 반복하는 거야. 전체적인 숲보기, 나무 보기, 그 다음에 다시 상기시키기.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약점 알기예요. 근데 이 쪽지 시험이 예전엔 좀 쉬운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기출문제로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좀 알자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수업이 끝났어. 그러고 나서 빠이빠이 아니라 제가 메일링 퀴즈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그 메일 주소로 30회, 그러니까 한 번 보내는데 10개 문제가 보낼 겁니다. 10개 문제를 30번 보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그러면 제가 톡 보고 1번 맞았고 2번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2번의 답은 다시 한번 답을 세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메일링 하겠습니다. 이게 애프터 서비스. 그러면 평상시 실력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책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 좀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쪽지 시험하면서 가로놓기도 제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놓기를 통해서 계속 내 실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또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수업할 때 실강 하시는 분들은 바로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나 이거 궁금한데 어디다 물어볼까요? 네,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 진통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 이름 있습니다. 김희영의 전공 해결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클릭하시면 여기 김희영의 전공 해결 여기 있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 그럼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바로 질문을 주시면 바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가 좀 많아요. 강의할 동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새벽에도 올리시고, 밤 12시에도 올리시고, 근데 저는 좋아요. 왜? 밤 12시에 공부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질문을 올리시면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한데, 낮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강의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루를 넘어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랑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분명히 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